네, 안녕하세요. 고병권입니다. 네, 제목이 묵묵인데 뭐 언제부터 이 말이 저한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묵묵하다 이런 말이. 원래 이제 묵이라는 게 침묵할 때 묵자니까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인데 그런 뜻보다는 태도라 그럴까? 자세라 그럴까? 이런 말이죠. 사람이 묵묵하게 간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쭉 한 길을 무던하게 가는 걸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좀 대비되어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참 말로 한다니까 참 어색하네, 이 묵묵하다는 거를. 말들을 좀 지우고 싶다 그럴까요? 그거를 지울 때 비로소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살아가는 스타일,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낀 게 하나 있었고, 원래 이 제목을 이제 처음 떠올렸던 것은 그 경향신문에 쓰는 칼럼 제목을 묵묵이라고 썼어요. 그 장애인 농성장,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위가 계속 벌어질 때고 엄청나게 많은 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텐데, 광화문 지하광장에 농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제가 몇 번 지킨 적이 있어요, 밤새. 거기는 이제 영정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그렇고 영정은 더욱 그렇고 되게 말이 없고 조용하거든요. 그러나 목소리가 없느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있고 어찌 보면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절실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위에 그 고함은 큰데 이 말들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문득 떠올렸던 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는 떠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집합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공집합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모든 목소리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런데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써서 들리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런 것으로 이제 침묵을 먹으로, 소리나지 않는 침묵을 먹이라는 묵으로 쓰겠다 해서 묵묵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 자신도 보게 되고, 이 책에는 이제 동물들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또 때마침 그 묵이라는 그 글자가 한자로 검을 흑자에다 이제 개의 견자를 이렇게 붙인 글자인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원적으로 개 한 마리가 인간을 소리 없이 조용히 따르는 모습, 그것을 나타낸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문득 알게 됐죠. 우리 옆에는 우리와 같이 걷고 있지만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그것은 동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더 넓게는 굉장히 많은 소수적 존재들이랄까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되게 소중하다. 그들이 무언가를 일깨워준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들으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한때는 그들의 무능력이라고 말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의 말할 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음 혹은 들을 수 없음 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되게 소중하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 대한 어떤 주의라 그럴까요, 귀기울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돼버렸는데, 말을 너무 많이 붙여서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묵묵이란 말을 고르게 됐습니다. 오히려 들리지 않는
내가 뭔가를 못 듣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빈자리를 보면 없다고 생각, 뭐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리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뭐 여기 글에도 이제 하나 실려 있지만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여기 학생분 중에 한 분이 뭐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없다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친구의 빈자리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를 함부로 메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빈자리가 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를 메워버리는 순간 우리는 빈자리를 모르게 되고 또한 빈자리 형태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공간적으로 나에게 빈자리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구나, 누군가의 빈자리를 이지만 말로 하자면 침묵을 소중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채워버릴 것, 말함으로써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갖고 있게 되면서 말을 성찰하게 하고 뭐라 할까요? 좀 존재를 성찰하게 한다 할까요? 즉 비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것이고 그 비어 있음을 있음의 한 형태로 잘 간직해야 한다. 그 빈자리를 가꾸는 거, 그것이 나를 가꾸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요즘은 듭니다. 사실 좀 걱정돼. 왜냐면 인터뷰를 좀 하면서도 걱정되는데 무겁게 느낄까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말을 이제 무겁게 갈겼으니까 묵묵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침묵, 조용함. 참 희한해요. 침묵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단어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 텅 빈 말인데 참 무겁다고 느껴요. 그것은 말이 어떤 그 담아낼 수 없는 무게를 그 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하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이 가렸던 것, 말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듣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좀 뭐랄까 돌덩어리 같기도 해요. 너무 딱 놓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무겁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절달 되길 바라기는 해요. 이것은 무거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의 문제죠. 즉 시선을 다른 데 둬서 다른 걸 보게 된 문제이지 가볍다가 무거워진 문제가 아니고 보지 못했던 걸 보는 문제,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문제이고 그 자체로 이제 그걸 환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무겁다기보다는 다른 것을 보자는 얘기였는데 좀 무겁게 돼버렸어요. 별 수 없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묵묵이라는 책이 어떤 독자들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어딘가는 분명히 어떤 독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책을 읽었다기보다 저와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있다고 할까요? 문득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고 혹은 자기가 걷는 길에 의심이 많이 생기고 혹은 적어도 자신감이 없게 될 때 그때 그 친구에게 나도 그렇다고, 여기 나 같은 사람 나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경험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길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 역설적으로 가리는 게 있었고 내 길을 안 살피게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얘를 못 보게 했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말을 거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귀를 닫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은 너무 낙관적인 단어고요. 어쨌든 소중한 계기가 온 것이고 그 시간을, 지금 시간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응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독자를 찾아간다기보다 멀리서 반짝인 것도 너무 과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함께 같이 거창하게 말하면 방황하는 것이고 그러면 같이 흔들리지만 또
걸어가는 그런 사람.